형님, 다 가져가세요. 논밭도, 집도, 돈도 모두요. 만복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만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긴 놈이 왜 웃는 걸까? 대체 뭐가 남았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만수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조선의 숨은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조선의 숨은 야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 과부 박씨가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품팔이를 다니고 빨래를 해주며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지만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만수였습니다. 마을 훈장 선생님은 박 씨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만수는 내가 가르쳐본 아이들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총명하오. 이 아이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상이오. 박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만수만 잘 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만복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3살 때 심한 열병을 앓아 왼쪽 다리가 오그라들었고 머리도 예전처럼 총명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더듬거렸고 간단한 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만보가 2 더하기 2은? 박 씨가 물으면 만복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3. 아이고 답답해. 만수야 너는? 4입니다 어머니. 만수는 또박또박 한자까지 섞어가며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수는 하늘이 내린 복인데 만복이는 내 전생 죗값인가 보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만복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머니의 한숨소리를 들었지만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모자란 아들인 것 같았으니까요. 집안에 먹을 것이 들어오면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웃집에서 추석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송편 5개가 전부였지만 박 씨는 망설임 없이 송편 4개를 만수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만수 많이 먹어라. 너는 글 공부를 해야 하니 영양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어머니, 나는요? 만복이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너는 힘쓰는 일이나 하면 되니까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박 씨는 가장 작고 가장자리가 터진 송편 하나를 던지듯 주었습니다. 만복이는 그 작은 송편을 2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고는 환하게 웃으며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베어 물고 한참을 음미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오래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만복이는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박 씨가 호통을 쳤습니다. 만보가 빨리 산에 가서 나무 해오지 않고 뭐 하느냐? 어머니,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만복이가 창밖에 휘날리는 눈보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야지. 아궁이 불이 꺼지면 우리 만수가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어서 안 가. 8살 만복이는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을 입고 허름한 집신을 질질 끌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눈속을 헤매고 손이 터져 피가 나도록 나무를 했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떨렸지만 만복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형님이 따뜻한 방에서 공부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흐뭇해졌거든요. 나무를 하다가 만복이는 나무 구멍에서 떨고 있는 다람쥐를 발견했습니다. 너도 추운가 보네. 만복이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나무 구멍을 막아주었습니다. 이제 좀 덜 춥겠다. 그 바람에 만복이의 옷은 더 너덜너덜해졌고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만복이는 씩씩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움직이니까 괜찮을 거야. 내려오는 길에 넘어져 나무가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만복이는 다시 일어나 나무를 주웠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돌아왔을 때 박 씨는 대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가져왔어? 빨리 쪼개서 아궁이에 넣어. 그 사이 만수는 따뜻한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춥지? 우리 아들은 과거 급제에서 우리 가문을 빛낼 거야. 공부만 하면 돼. 만복이에게 밥을 줄 때도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만수에게는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와 김치를 푸짐하게, 만복이에게는 보리와 결을 섞은 식은 밥에 고춧가루, 푼물을 뿌려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만복이가 결코 형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형을 극진히 따랐습니다. 밤새 집신을 엮어 형에게 드렸고 형이 서당 가시는 날이면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만수는 동생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박 씨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만복아, 너는 형 뒷바라지나 잘하면 된다. 그게 내 운명이야. 만복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형님이 잘 되는 게 제일 기뻐요. 세월은 흘러 만수가 2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은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만수는 장사에 눈을 돌렸습니다. 타고난 말주변과 눈치로 곡식 장사를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만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양으로 가서 큰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만수 가서 크게 성공해라. 박 씨는 집에 남은 논 한마지기를 팔아 만수의 미천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만복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너는 입 닥쳐. 내 형이 성공하면 금이환양에서 우리 다 먹여 살릴 거야. 너는 산에서 나무나 더 많이 해와. 만복이는 그날부터 새벽 2시에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 11시에야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등에는 자기 몸무게만 한 나무를 지고 손과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매일 나무를 해왔습니다. 형님이 성공하면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만복이는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만수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 만복이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형님, 이거 받아주세요. 만복이는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만복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놀이개와 작은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산에서 예쁜 돌이랑 나무 구슬을 주워서 만들었어요. 형님 한양 가실 때 가지고 가세요. 그럼 행운이 올 거예요. 만수는 그 조악한 선물을 보고 코웃음을 쳤지만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받아라. 동생 정성인데. 만수는 마지못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만복이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제가 매일매일 형님 무사히 사업 잘 되시라고 산신령께 빌게요. 한양으로 떠난 만수는 타고난 재주와 입심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곡식 장사로 시작해 비단과 약재까지 손을 뻗쳤고 불과 5년 만에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전방 주인들이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고 만수는 이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하인 셋을 거느리며 큰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은 마치 먼 꿈처럼 희미해졌고 만수의 눈에는 오직 더 큰 부와 명예만 보였습니다. 한양의 부유한 양반 집안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처가에서는 지참금으로 은자 1000냥을 보냈고
만수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새 기와집으로 이사를 하고 하인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만수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 흐뭇해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총각이 이렇게 한양에 떵떵거리는 거상이 되다니, 이 모든 게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향에서는 박 씨와 만복이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논밭을 다 팔아버린 탓에 수입이라고는 만복이가 해온 나무를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날마다 만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만수는 지금쯤 한양에서 큰 부자가 되었을 거야. 하지만 만수에게서는 편지 한 장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만복이는 매일 밤 산신령께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우리 형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만복이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형의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 다녀온 행상이 마을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시댁 큰아들 만수 말이요. 한양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더군. 기와집도 크고 하인도 여럿 둔다던데요. 박 씨는 그 소식에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역시 우리 만수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만복이도 형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이 잘 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기다려도 만수는 고향에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참다 못해 결심했습니다. 만복아, 내가 한양에 가서 만수를 만나고 와야겠다. 만복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함께 가겠어요. 너는 안 돼. 내가 따라오면 우리 만수가 창피해한다. 너는 여기 남아서 집이나 지켜라. 만복이는 보자기에 도토리묵과 삶은 감자를 정성껏 싸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길에서 시장하시면 잡수세요. 박 씨는 아들이 싸준 보자기를 품에 안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보름을 걸어서 도착한 한양은 컸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남루한 행색의 박 씨는 그 화려함 속에서 초라해 보이는 늙은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만수가 산다는 큰 기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만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수야, 나 엄마다. 하인이 나와서 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신데요?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 나리의 어머니요. 우리 만수 좀 불러주시오. 하인은 코웃음을 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만수가 나왔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옥관자를 쓴 모습이 위풍당당했지만 어머니를 보는 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혹스러움이, 기쁨보다는 불편함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오셨어요? 제가 한가해지면 간다고 했잖아요. 만수는 반가워하기는커녕 화부터 냈습니다. 만수야, 어미가 보고 싶지 않았느냐? 어머니, 지금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일단 행랑채로 가 계세요. 어머니가 그 지저분한 차림으로 안채에 들어오시면 채통이 서지 않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수야, 나는 내 어미인데. 하지만 만수는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하인, 어머니를 행랑채로 안내해. 명령하듯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행랑채는 좁고 어둡고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박 씨는 그곳에서 며칠을 기다렸지만 만수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수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시장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쟁반에는 식은 밥과 시래기국, 그리고 곰팡이 핀 장아찌가 전부였습니다.
하인들도 먹지 않을 찌꺼기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음식을 억지로 삼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밤마다 박 씨는 울었습니다. 고향의 만복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한 아이가 지금쯤 혼자 얼마나 힘들까. 내가 만복이한테는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가 행랑채로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려 했지만 만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만수야, 저희가 곧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제 사업이 더 번창해서 말이죠. 오, 그거 경사로구나. 그럼 나도 함께 가야지. 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어머니, 고향에 돌아가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향이 더 편하실 겁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동전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수야, 너 지금 나를 쫓아내는 거냐? 쫓아낸다뇨? 그냥 서로를 위한 선택입니다. 어머니도 고향이 더 편하실 거예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논밭을 다 팔았다. 내 평생을 바쳤단 말이다. 만보기를 굶기고 구박하고 지게까지 팔아서 너한테 미천을 만들어줬어. 만복이 아팠을 때 약값 쓸 걸 너 서당 보내느라고. 만복이 다리가 저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 버리는 거냐? 만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손님들이 듣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가정이 있습니다. 저도 처가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박 씨는 주저앉아 울었지만 만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하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할멈, 나가셔야 합니다. 주인 나리는 이미 새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박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뭐라고? 어서 나가세요. 이 집은 이미 새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인은 박 씨를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밖은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박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추운 겨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썩 비키시오. 집주인들이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박 씨는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폐렴에 걸려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 나왔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녀는 한양 성문 밖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만수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눈발이 거세게 내렸습니다. 박 씨의 몸 위로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녀는 만보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만보가, 미안하다. 어미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절뚝거리는 발소리,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만복이 꿈을 꾸는 건가?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세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만복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얼굴 위에 쌓인 눈을 급히 털어내며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당황해서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만보가, 내가 어떻게?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마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만보기는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어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한겨울에 속옷만 입은 채로 말입니다. 박 씨는 아들의 얇은 옷차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너는 춥지 않냐?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만 따뜻하시면 돼요. 만보기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낡은 지게에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가벼웠지만 만보기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자신을 구박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였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등에 엎인 채 물었습니다. 만보가,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냐? 만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형님이 어머니를 내쫓았다고요. 저는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보름을 걸었네요. 집신이 세 켤레나 달았답니다. 박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바보 자식? 너는 왜 나 같은 늙은이를? 만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잖아요. 제가 지켜드려야죠. 만보기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사흘 밤낮을 걸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오직 고향까지 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눈길은 험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눈 속을 헤쳐나가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발에서는 피가 나고 온몸은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업은 등은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풀릴 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만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만보가, 나 좀 내려놔라. 너무 무겁지 않니? 만보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혀 안 무거워요.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업어주신 거 다 기억해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보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5살 때 다리 아파서 못 걸을 때요. 어머니가 저를 업고 약초 캐러 산을 오르셨잖아요. 그때 어머니 등이 참말로 따뜻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만보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도 어머니 업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박 씨는 아들의 등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이 아이를 구박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형만 편애했는데 정작 자신을 구한 건 이 못난 둘째였습니다. 눈물이 만보기의 등을 적셨지만 만보기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만보기는 길가의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인장, 따뜻한 물 좀 주시겠습니까?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돈은 있나? 만보기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막 주인이 빗자루로 만보기를 쫓아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들어와? 썩 나가. 만보기는 다시 어머니를 업고 눈길을 걸었습니다. 박 씨가 등에서 물었습니다. 만보가, 배고프지 않니? 만보기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사실 만보기는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갈라지고 몸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길가에서 눈 덮인 나무 뿌리를 발견한 만보기는 잠시 어머니를 내려놓고 그것을 파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도라지 뿌리예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만보가, 너도 먹어야지. 만보기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먹었어요. 어머니만 드세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라지 뿌리를 입에 넣었습니다.
쓰고 텁텁했지만 아들의 정성이 느껴져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해질 무렵 드디어 고향 마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우리 마을이에요. 만복이는 기뻐하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만복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걸은 탓이었습니다. 만복아, 만복아. 박씨가 놀라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 박씨 댁 아니신가? 만복이가 왜 이렇게 됐어요? 박씨가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나를 업고 왔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한양에서 여기까지를요? 정말 대단한 효자로군요. 마을 사람들은 만복이를 그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마침내 만복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은 반쯤 무너진 움막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고 벽은 바람이 그대로 들어올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만복이를 구박하고 제대로 된 집 한 채 물려주지 못했구나. 의식을 되찾은 만복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움막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아랫목은 뜨끈뜨끈했습니다. 박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만복아, 내가 언제 이렇게 준비를... 만복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형님께 가신다고 했을 때부터요. 언젠가 어머니가 돌아오실 거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불을 지폈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춥지 않게요.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만복이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제가 한 달 동안 나무를 더 많이 해서 팔아서 쌀을 조금 샀어요. 그리고 산에서 더덕이랑 약초도 캐왔고요. 만복이는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아, 뜨겁죠? 제가 후마이노스 불어드릴게요. 박 씨는 죽을 삼키며 흐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하인처럼 부리기만 했던 이 아들이 지금은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정성껏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만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복아. 만복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어미가 밉지도 않니? 나는 평생 너를 구박하고 형만 편애하고. 만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업어주신 거 다 기억해요. 제가 어릴 때 다리 아파서 못 걸을 때 어머니가 저를 업고 약초 캐러 산을 오르셨잖아요. 그때 어머니 등이 참말로 따뜻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박 씨는 만복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바보 자식? 두 모자는 허름한 움막 안에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었지만 움막 안은 따뜻했습니다. 불길보다 더 뜨거운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 씨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만복이는 날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왔고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더덕이에요. 기침에 좋대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만복아, 너는 먹지도 않고. 만복이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먹었어요. 어머니만 드세요. 사실 그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음식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몫을 줄였던 것입니다. 밤마다 만복이는 어머니의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니, 발 시리시죠?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만복이의 손은 나무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길은 세상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박 씨는 그런 만복이를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저지른 죄를 깨닫고 참회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가 만복이를 불렀습니다. 만복아, 나는 내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만복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논도 밭도 집도 다 만수한테 줬어. 너한테는 아무것도 남겨준 게 없단 말이다. 만복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만수는 땅도 받고 돈도 받고 교육도 받았는데 너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복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제게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박 씨는 아들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은 땅도 가져가고 집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갔지만 저는 어머니를 가졌어요. 만복이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형님은 다 가져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건 못 가져갔네요. 바로 어머니요.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이는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어머니, 저는 행복해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땅이고 돈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있으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박 씨는 아들을 꼭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니? 진짜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구나. 두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박 씨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마을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어야 몇 달이요. 하지만 만복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만복이는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새벽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들꽃을 꺾어왔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큰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만복이를 불렀습니다. 만복아, 이리 와서 앉아라. 만복이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복아, 내가 죽으면 만수한테 알리지 마라. 만복이가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도 간소하게 치러라. 내가 산에서 캐온 들꽃 몇 송이면 족하다. 만복아, 나는 이제 행복하단다. 박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을 잘못 살았지만 마지막 몇 달은 제대로 살았어. 너 덕분에. 만복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행복했어요. 어머니랑 함께 있어서요. 박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만복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날 밤 박 씨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만복이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늦봄의 어느 화창한 날, 박 씨는 만복이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만복이는 어머니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편히 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었네. 그래도 만복이가 효자여서 다행이야. 마지막은 편안하셨을 거야. 만복이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산꽃을 가득 꺾어와 관 주위를 장식했습니다. 어머니, 이쁘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들이에요. 한양의 만수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인을 보내 은자 몇 냥을 전했을 뿐입니다. 만복이는 그 돈을 거절했습니다. 형님한테 전해주세요. 어머니는 그런 거 필요 없으시답니다. 어머니께서는 형님의 마음을 원하셨지 돈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하인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만복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만복이의 다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만복아, 고생했다. 내가 평생 너를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의 아픔을 가져갈게. 어머니, 만복이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만복아, 너는 착한 아이야. 앞으로도 그 착한 마음 잃지 마라. 다음 날 아침 만복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의 통증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평생을 괴롭혔던 심한 통증이 씻은 듯이 가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만복이는 어머니 산소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효자에게는 복이 온다니까. 만복이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야.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만복이는 여전히 산에서 나무를 하며 근근히 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매일 어머니 산소에 올라가 꽃을 바치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날씨 좋죠? 형님은 잘 지내실까요? 만복이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제가 매일 형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형님도 건강하시고 사업도 잘 되시길. 만복이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한양에서는 만수의 전성기가 계속되는 듯 보였습니다. 더 큰 기와집으로 이사를 했고 하인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비단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양반들 사이에서도 만수날이라 불리며 대접을 받았습니다. 만수는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또 큰 계약이 성사되었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서방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부유해질 줄이야. 만수는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옛 친구들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 품격이 떨어진다오. 거울을 볼 때마다 만수는 스스로 흐뭇해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옷관자를 쓴 자신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는 법입니다. 어느 날 만수가 큰 돈을 들여 투자한 비단 선박이 폭풍우를 만나 침몰했습니다. 사환이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만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배가 가라앉았다고? 그 배에는 그의 재산의 절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설상가상으로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김 주사가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만수가 믿고 맡긴 거금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만수의 재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안 돼. 만수는 급히 남은 재산으로 만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내린 결정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만수나리, 돈 갚으시오. 만수는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곧 큰 계약이. 하지만 채권자들은 냉정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소. 당장 갚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소. 만수는 집을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쩌려고 그래요? 만수는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테니. 하지만 만수의 말은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만수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큰 기와집도 하인들도 화려한 옷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때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어요.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아내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유할 때는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집안 채통도 있고, 당신, 나를 버리는 거요?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살아야 해요. 아내는 짐을 꾸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너희들마저 나를 다들 버리는구나. 친구들도 동업자들도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부유할 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이제 길에서 만나도 모른 척했습니다. 저 사람 망했다던데? 쯧쯧, 그러게 교만하게 굴지 말 것이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만수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몇 달 후 만수는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밤에 몰래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갈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고향? 하지만 만수는 고향에 바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고 동생을 무시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만수를.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 중턱에 버려진 움막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허름한 옷을 걸치고 하루 한 끼를 겨우 때우며 과거의 영광은 모두 꿈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교만했어. 만수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나는 정말 불효자였어. 어느 날 만수는 멀리서 만보기를 보았습니다. 만보기는 여전히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며 무거운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 고생을 아직도 하고 있구나. 만수는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만보기는 어머니 산소에 올라가 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날씨 좋죠? 만보기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형님은 잘 지내실까요? 제가 매일 형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만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동생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버렸는데 동생은 아직도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만수는 나무 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슴속에서는 후회가 솟구쳤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극심한 배고픔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마주칠까봐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만보기를 다시 보았습니다. 만보기는 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 나무 얼마요? 만보기가 대답했습니다. 5푼입니다. 손님이 흥정했습니다. 너무 비싸네. 3푼에 주시오. 만보기는 언제나처럼 순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교만하게 굴고 동생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만수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배고픔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비틀거리며 개울가로 갔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려고요. 하지만 너무 허약해진 탓에 그만 개울가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만수는 어머니와 만복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뚝거리는 발소리, 익숙한 그 소리였습니다. 만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복이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던 만복이가 개울가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저기, 누구세요? 괜찮으세요? 만복이가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얼굴을 가렸지만 만복이는 이미 형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님? 만복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복아, 형님 맞으시죠? 형님, 왜 이렇게 여인 거예요? 만복이는 놀라서 형을 부축했습니다. 만수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비단 옷을 입고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동생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복아, 미안하다. 만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무릎 꿇지 마세요. 만복이는 급히 형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 어머니를 버리고 너를 무시하고. 만수는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제발. 만복아, 용서해줘. 나는 정말 못된 형이었어. 만복이는 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만복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만수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업 실패, 빚더미, 아내와 자식들이 떠난 것까지. 말하는 내내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왔는데 너희들 볼 얼굴이 없어서 숨어 살았어. 만복이는 아무 말 없이 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망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의 어깨를 토닥이며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만복이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우리 집으로 가요. 뭐? 내 집으로? 네. 형님 춥잖아요. 따뜻한 데 가서 밥도 드시고요. 만복아, 나는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만복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은 제 형이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만복이는 형의 손을 잡고 자신의 허름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형님 드세요. 많이 배고프셨죠? 만수는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한양에서 먹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만복이의 집에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만복이는 형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주고 밤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만수는 그런 동생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만복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만복이, 내 어머니 땅 문서건이 있어서 왔다. 만복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땅 문서요?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형한테 준 논밭 말이야. 그 문서를 정리해야 하는데 만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문서를 보니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논 2마지기와 밭 1마지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을 찍어야 하네. 만복이 너도? 만복이가 물었습니다. 저도요? 그래. 형제니까 둘 다 확인해야지. 만복이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때 만수가 만복이를 불렀습니다. 만복아, 잠깐. 형님? 만수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양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만복아, 너 정말 이 땅 안 가질 거냐? 예. 무슨 말씀이세요? 이 땅은 원래 어머니 거였어. 그러니까 너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만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어머니가 형님 주신 거잖아요.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만복아, 사실 나는 이 땅도 다 팔아야 할 것 같아. 빚이 너무 많아서. 아, 그러세요? 그럼 파세요. 만복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수는 동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니? 땅도 돈도. 만복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형님, 응? 형님은 땅도 가져가고 집도 가져가고 돈도 다 가져갔지만 만복이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가졌어요. 만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다 가져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건 못 가져갔잖아요. 만복이는 어머니 산소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머니 마지막도 함께 했고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형님, 땅은 사라져도 돼요. 돈도 없어져도 돼요. 만복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추억은 영원히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형님이 100마지기 논을 가져가도 이건 못 가져가잖아요. 만복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 잡아드렸어요. 어머니 죽 떠드렸어요. 어머니 마지막 숨소리도 들었어요. 만복아, 형님, 이게 진짜 재산이에요. 형님은 땅을 가졌지만 저는 사랑을 가졌어요. 만복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형님, 땅 다 가져가세요.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어요.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교만과 욕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복아,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형님, 울지 마세요. 나는 평생 땅 따지고 돈 따지고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만수는 통곡했습니다. 이장은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만복이는 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만복아, 나 같은 형을 용서해 줄 수 있니? 형님,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만복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은 제 형이고 저는 형님 동생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두 형제는 어머니 산소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만복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 셋이서 다시 가족이에요. 만수는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 산소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만복이가 산에서 캐온 들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만수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만수가 왔습니다. 바람만이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땅만 챙기고 돈만 챙기고 정작 어머니는 버렸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겨울에 어머니를 내쫓고 거리에서 죽어가실 때도 몰랐습니다. 제가 진짜 불효자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원하신 건 제 돈이 아니었을 텐데, 제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한 번이었을 텐데, 만수는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만수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그때 뒤에서 만복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만복이가 형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어머니는 이미 용서하셨을 거예요.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만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만수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라고요. 만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복이는 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형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언젠가 형님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만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복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만복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저랑 같이 살아요. 형님, 우리 둘이서 함께 살아요. 제가 나무하는 거 도와주시고 저는 형님 밥 해드리고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땅도 팔아야 하고 돈도 없고. 만복이는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형님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만수는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만복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형제는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논밭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니 남는 건 은자 몇 냥뿐이었습니다. 형님, 다 정리하셨어요? 만복이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 평생 땅 문서에 매여 살았는데 이제야 자유로운 것 같아. 만복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잘하셨어요. 만수는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복아, 이제 나도 너처럼 나무를 해야겠다. 나도 일을 배울 수 있을까? 만복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부터 만수는 만복이와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도끼질도 제대로 못하고 나무를 지고 내려오다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야, 만수가 넘어졌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만복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만수는 일어나 다시 나무를 주었습니다. 아, 괜찮다. 나도 이제 제대로 일을 배워야지. 평생 남의 등골 빼먹고 산 것 같아서. 만수는 진심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달콤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만수의 손에도 굳은 살이 단단히 박였습니다. 얼굴은 그을렸고 몸은 야위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만복아, 이 나무 어때? 내가 혼자 벤 거야. 만복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와, 형님, 정말 잘하셨어요. 하, 그치?
나도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 두 형제는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만수 아니야? 맞네. 한양에서 큰 부자였다는. 어떻게 저렇게 됐대? 만수는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네, 저 만수입니다. 이제 동생과 함께 나무를 팝니다. 한 안악이 물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만수는 웃었습니다. 부끄럽지 않냐고요? 오히려 지금이 떳떳합니다. 예전에는 남의 것 빼앗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제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삽니다. 만수는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보였습니다. 이 손에 흙이 묻고 굳은 살이 박혔지만 이게 진짜 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수는 옆에서 나무를 정리하고 있는 만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동생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재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달라지셨네요. 그렇게 교만하시던 분이. 그날 밤 두 형제는 작은 움막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만수에게는 한양에서 먹던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장사 잘 됐죠? 만복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다 내 덕분이야. 만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이 열심히 일하신 덕분이에요. 만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아. 응, 형님? 나는 정말 행복해. 만복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양에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와 함께 나무하고 같이 밥 먹고 어머니 산소에 꽃 바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만복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만복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저도 그래요. 형님이 함께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날 밤 만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동생과 함께 나무를 팔았다. 은자 5냥을 벌었다.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은 정직하게 번 내 돈이다. 마음이 뿌듯하다.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땅도 집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보가 고맙다.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내가 나를 받아줘서, 형은 이제 너처럼 살고 싶다. 욕심 없이 진심으로. 형님과 함께 산에서 나무를 하며 보낸 그 계절들은 만수에게 평생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서리를 밟고 산에 오를 때면 만복이는 늘 형이 앞에서 길을 터주었고 만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양에서 비단 옷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보다 지금 동생의 뒤를 따라 산을 오르는 이 순간이 훨씬 더 갇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저 만수 양반이 완전히 망했구먼. 한양에서 큰 부자였다더니 이제는 나무나 하고 다니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모습이 진심으로 변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 가뭄이 심해 농사를 망친 집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을 끝자락에 사는 호러미 김씨댁은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만복이는 그 소식을 듣고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김씨댁 형편이 어렵대요. 우리가 나무 판 돈으로 쌀 좀 사다 드리면 어떨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도 넉넉하진 않지만 나눌 수는 있지. 두 형제는 며칠치 벌이로 쌀 한 마를 사서 김씨 댁에 갖다 주었습니다.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만수나리, 아니, 만수씨, 정말 고맙습니다. 만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리는 무슨, 저도 이 마을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요. 그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수 씨가 정말 달라지셨네. 예전에는 코도 안 쳐다보시더니 이제는 진짜 우리 마을 사람 같아. 만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추수를 마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만수와 만복이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두 형제는 산에서 캔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 이장이 만수를 불렀습니다. 만수 씨, 한 말씀 하시지요.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재촉했습니다. 만수는 일어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만수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돈만 쫓고 땅만 탐하고 사람은 무시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버렸고 동생도 구박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만수는 옆에 앉은 만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동생 만복이는 평생 가진 게 없었습니다. 땅도 돈도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제가 평생 찾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만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만복이는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했고 저 같은 못난 형도 용서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만수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양에서 큰 집에 살 때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움막에서 동생과 함께 사는 게 천배 만배 행복합니다. 돈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만수 씨, 정말 대단하시오. 잘못을 인정하고 새 사람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복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요. 만수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나를 변화시켰어. 만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마을에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웃 마을에 서당을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훈장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 난처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만수 씨, 들었는데 한양에서 글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긴 한데요. 서당 훈장을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말이요. 만수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저는 과거에도 떨어진 사람인데. 이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하지요. 만수 씨만큼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아는 분이 없으니 아이들한테 더 좋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만복이가 말했습니다. 형님 하세요. 형님은 글도 잘 아시잖아요. 만수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이의 눈에는 형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만수는 서당 훈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글자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다. 진짜 행복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데 있단다. 아이들은 만수를 따랐습니다. 훈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글도 잘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만수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어느 날 만복이가 서당에 점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형님, 밥 드세요. 만수는 동생과 함께 마당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만보가 고맙다. 나는 정말 내 덕분에 새 사람이 됐어. 만복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 덕분에 행복해요. 형님이랑 같이 살 수 있어서요.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만수 앞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린 그 사내는 만수의 옛 동업자 정주사였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주사, 어째서 여기까지? 정주사는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만수 형, 이게 무슨 꼴이요? 서당 훈장이라니.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게 제 삶입니다. 정주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 한양에서 큰 부자였던 분이 이런 시골에서 애들이나 가르치고 있다니. 안타깝구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정주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주사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형한테 큰 제안이 있어서 왔소. 지금 한양에서 큰 장사 기회가 생겼는데 형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만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사는 안 합니다. 정주사는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우선 계약금이요. 일만 성사되면 이것의 100배는 벌 수 있소. 만수는 그 은자를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이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주사, 죄송하지만 전 관심 없습니다. 정주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형, 정신 차리시오.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가? 이걸 하면 다시 한양에 큰 집도 사고 하인도 거느리고. 그때 만복이가 점심을 들고 서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밥 가져와. 만복이는 낯선 사내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정주사는 만복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요? 만수는 일어나 만복이 곁으로 갔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정주사는 만복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 불구 동생.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주사, 그런 말은 삼가주시오. 정주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실수했소. 하지만 만수 형, 형은 이런 시골에 묻혀 살 사람이 아니오. 다시 한양으로 가서 크게 한번. 만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주사,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양에서 큰 집에 살았지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작은 움막에서 동생과 함께 살며 행복합니다. 정주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미쳤소? 돈을 버는 게 행복이지 가난하게 사는 게 무슨 행복이요? 만수는 만복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주사는 모르실 겁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전 평생 돈만 쫓다가
가장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가져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정주사는 혀를 찼습니다. 쯧쯧, 형이 완전히 망가졌구려. 그렇게 총명하시던 분이.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주사. 저는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이 제안을 받지 않겠습니다. 정주사는 화가 난 듯 은자를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줬소. 형 인생이니 알아서 하시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정주사는 화를 내며 서당을 나갔습니다. 만복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큰 기회를 놓치신 거 아니에요? 만수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놓친 게 없어. 오히려 내가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 만복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 만수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보가 예전의 나였으면 저 제안에 혹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알아.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너와 함께 보리밥 먹는 게 혼자 진수성찬 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해. 두 형제는 서당 마당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만수는 이 순간이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어머니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한양에서 사람이 왔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더군요. 만수는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달려갔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만복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형님은 땅을 가졌지만 저는 어머니를 가졌다고.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도 땅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만복이가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만복이를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만수는 산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만복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디 다녀오세요?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녀왔어. 만복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어머니 좋아하셨겠다. 만수는 동생 옆에 앉아 함께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보가, 나는 정말 행복해. 만복이가 물었습니다. 저도요, 형님. 만수는 동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이렇게 평생 함께 살자. 만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평생 함께 살아요. 불길이 타오르며 움막 안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별이 쏟아졌습니다. 두 형제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돈도 없고 큰 집도 없었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두 형제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만수는 60을 넘겼고 만복이도 58이 되었습니다. 서당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었고 그들이 다시 자식들을 데려와 만수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훈장님, 저희 아버지도 훈장님께 배웠다고 하던데요. 만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만복이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무리하게 나무를 해온 탓에 허리와 다리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복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형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만수는 깜짝 놀라 동생을 부축했습니다. 만보가, 괜찮아? 의원을 불러야겠다. 마을 의원이 와서 만보기를 살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무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나무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만수는 의원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보기는 평생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만수는 서당 일을 줄이고 만보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주고 약을 다려주고 밤마다 만보기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만보가 아프지? 제가 따뜻하게 해줄게. 만보기는 미안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제가 폐만 끼치네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평생 나를 돌봐줬잖아. 이제 내가 너를 돌볼 차례야. 만수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 어떤 것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에 만보기가 어머니를 돌보던 것처럼 이제는 만수가 동생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만보기가 만수를 불렀습니다. 형님, 저 어머니 산소에 가고 싶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만수는 만보기를 등에 업었습니다. 동생의 몸은 가벼웠지만 만수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예전에 만보기가 어머니를 업고 한양에서 보름을 걸어왔던 것처럼 이제는 만수가 동생을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도착하자 만보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만보기가 왔어요. 만수는 동생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함께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 다 왔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 산소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참 행복했어요. 만수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보기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머니도 모셨고 형님도 다시 만났고 저는 정말 부자였어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보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형님은 땅을 가졌지만 저는 어머니를 가졌다고. 그게 진짜였어요. 돈이나 땅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만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았어. 넌 진짜 부자였어. 아니, 우리 둘 다 진짜 부자야. 석양이 산소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 산소 앞에서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보기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 노을 참 예쁘죠?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답다. 만보기는 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형님, 저 피곤해요. 만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잠깐 쉬어. 내가 깨울 테니까. 만보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평생. 만보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만수는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만보가. 내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욕심 많은 인간이었을 거야. 만보기는 형의 품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편히 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만수는 동생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만보가. 하지만 만보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동생을 어머니 산소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조문했습니다. 만보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실 겁니다. 만수는 동생의 산소 앞에서
사흘 밤낮을 지켰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만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오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늘 앉아있던 자리가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보가, 나 혼자 어떻게 살아? 하지만 만수는 일어났습니다. 만복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형님, 울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형님도 행복하게 사세요. 만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남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만수는 다시 서당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더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가르쳤고 때로는 밥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란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게 진짜 행복이야. 훈장님처럼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훈장님처럼.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만수도 이제 7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만수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훈장님 괜찮으세요?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곧 만복이를 만나러 갈 것 같네요. 그날 밤 만수는 어머니와 만복이의 산소로 올라갔습니다. 힘들게 산을 오르며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곧 너희들을 만나겠구나. 산소 앞에 도착한 만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만보가 나왔다. 만수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어. 비록 늦었지만 진짜 부자가 뭔지 알았으니까. 만수는 두 산소 사이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땅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와 만복이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마을 사람들이 만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두 산소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수를 만복이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만수의 산소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세운 비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진짜 부자가 잠들다. 그는 땅도 돈도 없었지만 사랑이 있었다. 봄이 오면 산소 주변에 들꽃이 피었고 여름이 오면 푸른 풀이 무성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세 개의 산소는 그렇게 나란히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단다. 형은 땅을 가졌고 동생은 사랑을 가졌지. 그런데 나중에 형도 깨달았어. 진짜 부자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둘 다 행복하게 살았단다.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서로 사랑하고 나누면 누구나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땅, 돈, 명예.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 만복이는 평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만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땅은 사라져도 돈은 없어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입니다.